세상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억이 있다. 누구에게도 말해지지 못한 채 조용히 바람 속에서 숨 쉬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가장 평범한 곳,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되었다. 오래된 나무 냄비 손잡이에는 장인의 흔적처럼 파인 홈들이 있었다. 사람들은 이 집을 산골목 국밥이라고 불렀다. 이곳은 20년의 세월이 묻힌 망각의 성소이자 파국의 재회 장소였다. 1. 빚으로 시작된 국밥과 두 남자의 그림자. 매서운 바람이 부는 산골목 국밥집. 이은수는 오늘도 국밥 한 그릇을 빚으로 얻어먹는다. 그녀는 20대 후반의 사진작가, 지망생으로 늘 활기차 보이지만 깊은 곳에는 출생의 비밀에 대한 막연한 외로움과 불안이 있었다. 그녀의 목에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낡은 은빛 목걸이가 늘 흔들리고 있었다. 이 목걸이의 은은한 광택은 이은수에게 유일한 안정제였다. 그녀는 목걸이 속 낡은 사진의 주인공이 누굴까 늘 궁금해했지만 그 답을 알 수 없었다. 사장님, 오늘도 국밥 한 그릇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이번 달 말에는 꼭 일자리를 잡아서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요. 사장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제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이 국밥 한 그릇 덕분에 오늘 하루도 버틸 수 있어요. 이은수는 강현수에게서 묘한 아버지의 그림자를 느꼈다. 강현수는 낡은 나무 국자로 국밥을 푸면서도 그의 시선은 늘 국밥집 앞 골목을 향하고 있었다. 며칠 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이곳을 서성이다 사라진 이후 그의 20년 된 트라우마가 재발했다. 그는 알았다. 이재문 회장 측이 자신을 이은수를 숨긴 배신자로 추적하고 있음을. 그의 심장은 매일 아침 차가운 돌덩이처럼 무겁게 뛰었다. 이자 같은 건 없다. 내가 나에게 빚을 졌다면 나는 내 어머니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 강현수는 무거운 목소리로 답하며 국밥의 양을 평소보다 더 푸짐하게 담아낸다. 그는 뚝배기 위에 놓인 파 송송 썬 고명을 정성스럽게 다듬었다. 이 국밥의 따뜻함은 20년 전 어머니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다. 20년 전 나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 그때도 검은 세단이 왔었다. 그때와 똑같은 그림자. 이재문 회장은 아직도 이 아이를 찾고 있다. 나는 이 국밥집을 안전지대로 만들었지만 이제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나는 그녀에게 약속했다. 이 아이가 안전하게 성인이 될 때까지 이 국밥집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게 하겠다고. 나는 내 어머니가 내게 남긴 유언을 지켜야 한다. 나의 삶은 너를 지키는 것으로 완성된다. 강현수는 낡은 나무 국자 안으로 깊은 한숨을 밀어넣었다. 그 한숨은 국밥의 뜨거운 김 속으로 녹아들어 사라졌다. 2. 국밥집에 나타난 공사장의 김 사장. 바로 그때 문이 세차게 열리고 김태식이 들어선다. 그는 인근 청송건설 현장 책임자 복장으로 작업복은 흙먼지로 덮여 있지만 눈빛은 세월의 고통을 담은 채 예리하다. 그는 20년 전에 촉망받던 비서가 아닌 거친 삶을 살아온 현장직 김 사장 행세를 하고 있다. 김태식은 이 국밥집을 며칠 전부터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이은수의 어머니가 남긴 단서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여기 국밥이 그렇게 맛있다 해서 한 그릇 주시오. 제일 뜨거운 걸로. 오늘 일당 받아서 뜨끈하게 한 그릇 먹어야겠소. 사장님, 혼자서 이 낡은 국밥집을 유지하는 걸 보니 대단하십니다. 혹시 이 집만의 특별한 역사라도 있습니까? 겉보기와 달리 오랜 시간의 흔적이 느껴지는군요. 이 국밥집의 국물 맛이 왠지 모르게 익숙하군요. 김태식의 특별한 역사라는 질문에 강현수의 눈빛이 흔들린다. 20년 전에 암호를 던진 것이다. 두 남자는 서로를 처음 본 척하며 눈빛을 교환한다. 20년 전 이재문 회장의 저택에서 함께 일했던 운전기사와 비서, 동지이자 한 여자를 사랑한 라이벌이었다. 강현수는 김태식에게서 왜 이제야 나타났느냐는 원망과 반가움을 동시에 느낀다. 그는 김태식의 등장으로 이은수의 평화로운 일상이 파괴될까 두려움에 휩싸였다. 강현수, 내가 이 국밥집을 열 줄 알았다. 내가 그녀를 얼마나 간절히 사랑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재문 회장의 눈을 피해 장부를 지켜왔다. 장부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나설 수 없었다. 이 아이가 내 딸이라니. 20년 만에 다시 보다니. 나는 이 아이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
이 국밥집의 낡은 국밥 틀에 모든 것을 숨겼다. 이제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하고 함께 맞서 싸워야 한다. 김태식은 국밥집 구석의 낡은 국밥 틀을 응시한다. 그 틀은 20년 전 그가 강현수에게 마지막 단서를 남겼던 장소였다. 3. 낡은 은빛 목걸이와 시계의 공명. 이은수가 국밥을 먹기 위해 고개를 숙였을 때 얇은 은빛 목걸이가 뚝배기 위로 살짝 드러난다. 목걸이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펜던트 형태로 박혀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와 갓난아기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이은수는 그 사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늘 몸에 지니고 다녔다. 김태식은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낀다. 그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흙먼지가 묻은 손이 파르르 떨린다. 그 목걸이는 20년 전 자신이 이은수의 어머니에게 선물했던 것. 어머니는 이것이 우리 아이를 찾는 유일한 징표라며 김태식에게 간절히 부탁했었다. 김태식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감춘다. 그의 손목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은 낡은 가죽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이 시계는 이은수의 어머니가 그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선물이었다. 시계는 20년 전 특정 시각인 7시 20분에 멈춰 있었다. 그 시각은 이은수가 어머니에게서 빼돌려진 시각이자 어머니가 이재문 회장에게 잡힌 시각이었다. 저 목걸이. 20년 동안 잠시도 잊지 않았던 그녀의 마지막 미소. 저 아이가 내 딸이다. 나는 이 아이에게 다가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이재문 회장이 먼저 찾기 전에. 20년 동안 참아온 고통이 한 번에 밀려온다. 나는 실패한 아버지가 될 수 없다. 김태식은 이은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강현수는 김태식의 격렬한 감정 변화를 포착하고 그의 국밥 뚝배기에 담긴 밥알이 그의 떨리는 손에 의해 국물 위로 튀는 것을 본다. 강현수는 이 모든 과정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김태식은 국밥을 급하게 먹기 시작하며 20년 만에 만난 딸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으려 노력한다. 4. 강현수의 격렬한 경계와 의도된 배려 국밥 대결. 강현수는 김태식의 눈빛이 이은수에게 고정되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 그는 김태식이 이은수의 친부임을 확신하고 극한의 경계심을 드러낸다. 그는 이은수를 지키기 위해 20년간 숨어 살았는데 이제 친부가 나타나 다시 위험을 초래할까 두렵다. 친부가 아닌 장부의 추적자로 이은수를 위험에 빠뜨릴까 경계하는 것이다. 강현수는 김태식의 뚝배기에 담긴 국밥을 힐끗 보더니 갑자기 이은수의 뚝배기에 고기 한 점을 더 넣어준다. 은수야, 국물 다 식겠다. 어서 먹어. 힘이 있어야 빚도 갚지. 특히 고기는 꼭꼭 씹어 먹어라. 소화가 잘 돼야 하니까. 천천히 신중하게 먹어야 한다. 음식은 입속에서 충분히 음미해야 탈이 없다. 이 고기를 꼭꼭 씹어 먹으라는 말은 20년 전 그들이 함께 일하던 시절 위험 신호를 뜻하는 암호였다. 주변에 적이 있다. 신중하게 행동하라. 김태식은 국밥을 한 숟갈 뜨려던 손을 멈춘다. 그는 강현수의 경고를 읽고는 고개를 끄덕이듯 국밥을 천천히 씹어 삼킨다. 그의 턱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한다. 사장님 국밥은 역시 다르구만. 오래 씹을수록 맛이 나는군. 공사장 사람들에게 이 집 소문을 내줘야겠어. 깊은 맛이 있어. 이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선 오랜 시간 인내가 필요했을 텐데. 김태식의 오래 씹을수록은 내 경고를 알아들었다.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답신이었다. 오랜 시간 인내는 강현수가 20년간 국밥집에서 지킨 헌신에 대한 존중이자 감사의 표현이었다. 두 남자의 은밀한 대화가 국밥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오고 갔다. 강현수는 김태식의 행동이 여전히 이재문 회장의 방식과 닮았음을 느끼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5. 카메라 필름 발견과 아버지의 충동. 이은수가 식사 후 자리에서 일어나 배낭을 챙긴다. 그녀는 계산을 하려다가 빚을 졌다는 생각에 머뭇거린다. 그때 배낭 옆 주머니에서 망가진 롤라이플렉스 카메라가 살짝 튀어나온다. 이은수는 그 카메라를 무심히 만지작거린다. 김태식은 그 카메라를 보자마자 세 번째 충격에 휩싸인다. 그 카메라는 이재문 회장 일가의 모든 비밀이 담긴 필름이 들어있던 카메라였고 20년 전 자신이 강현수에게 건네주며 딸을 부탁했던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는 그 카메라를 운명의 롤라이라고 불렀었다.
카메라 렌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20년 전과 겹쳐 보이며 김태식은 순간적으로 휘청인다. 김태식은 이은수에게 달려들어 카메라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는 황급히 주머니에서 현장직 명함을 꺼내 이은수에게 건넨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린다. 저 혹시 사진 쪽 일하시오? 이은수 씨 맞소? 저 청송건설 김태식인데 현장 기록 사진 필요하면 나중에 연락하시오. 카메라가 참 낡은데 좋아 보이오. 특히 저 필름칸이 예사롭지 않소. 어딘가에 잠겨있는 듯한 느낌을 주오. 쉽게 열면 안 될 물건이오. 혹시 렌즈가 깨지진 않았소? 렌즈를 통해 진실을 봐야 할 텐데. 이는 이은수에게 다가가기 위한 생부의 필사적인 접촉이었다. 이은수는 낯선 중년 남자의 과도한 친절에 잠시 당황하지만 곧 사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에 경계를 푼다. 아, 네. 연락드릴게요. 카메라가 좀 낡긴 했죠. 그런데 필름칸이 잠겨 있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사장님, 혹시 이 카메라가 제 어머니 물건이었나요? 왠지 모르게 저랑 인연이 깊은 것 같아서요. 김태식은 이은수의 이름을 확인하자마자 심장이 멈춘 듯 했다. 이은수, 자신이 지어준 이름이었다. 강현수는 김태식의 과도한 행동에 분노하며 국밥 냄비를 세게 내리친다. 6. 이은수의 불안감과 강현수의 회피. 이은수는 국밥집을 나서면서 김태식의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것을 느꼈다. 평소와 달리 강현수 사장님도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은빛 목걸이와 낡은 카메라가 이 두 중년 남성들의 은밀한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은수는 강현수에게 다가간다. 사장님, 저 김 사장님 저한테 자꾸 말을 걸어요. 사장님 혹시 아는 분 아니세요? 그리고 저 카메라 사장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때도 아무 말 안 해주셨죠? 제 어머니와 관련된 비밀이 사장님과 저 김 사장 사이에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제가 뭘 잃어버린 건지 알고 싶어요. 숨겨진 진실이 저를 괴롭혀요. 강현수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뚝배기를 닦는다. 그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인다. 무슨 헛소리냐? 나는 그저 널 지키는 국밥집 주인일 뿐이다. 사진에 관심 있는 아저씨가 너에게 말을 건 것뿐이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내 사진에나 집중해라. 지나간 일은 잊고 현재를 살아라. 내게 필요한 건 따뜻한 밥 한 그릇뿐이다. 아이에게 고백할 때가 온 것인가? 하지만 내가 고백하면 아이는 나를 떠날 것이다. 나는 아이의 어머니에게 아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 아이는 진실을 원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숨긴 것은 너를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친부는 곁에 없었지만 나는 20년간 내 곁을 지킨 그림자였다. 이 불안감은 곧 파국을 의미한다. 강현수는 결국 이은수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그녀를 국밥집 밖으로 내보낸다. 이은수는 사장님의 회피적인 태도에서 더 큰 비밀을 직감하고 불안해한다. 7. 이은수의 잠재된 기억과 오르골 멜로디의 해석. 그날 밤, 이은수는 자취방에서 다시 한번 깊은 불안감에 휩싸인다. 그녀는 생일날 들었던 오르골 멜로디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돈다. 그녀는 그 멜로디를 따라 국밥집 근처 골목으로 나선다. 골목에 멈춰 서자 오르골 멜로디가 더욱 선명해진다. 멜로디와 함께 이은수의 머릿속에 파편적인 유년기 기억이 강렬하게 떠오른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급하게 안고 달리는 느낌. 젊은 남자의 간절한 목소리. 7시 20분. 잊지 마. 7시 20분. 그리고 귓가에 울려 퍼지던 오르골 멜로디. 그녀는 익숙한 비누 냄새와 함께 어머니의 품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검은 그림자와 섬광 같은 충돌, 그리고 차갑게 멈춘 시계의 초침 소리. 이은수는 숨이 막혀 무릎을 꿇는다. 회상 속의 공포가 현실의 공포로 그녀를 짓눌렀다. 이은수는 자신이 납치되던 순간의 기억을 떠올렸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7시 20분이라는 숫자에 집착하게 된다. 이은수는 자신의 낡은 은빛 목걸이에 있는 펜던트 사진을 뜯어본다.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희미하게 7시 20분, 운명의 시간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국밥집 사장님이 준 카메라, 김 사장님의 시계, 그리고 자신의 목걸이가 모두 7시 20분이라는 단 하나의 시간 암호로 묶여 있음을 깨닫는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거대한 비극임을 확신하게 된다.
8. 강현수와 김태식의 오랜 대화 회상 삽입. 강현수는 국밥집 주방에서 뚝배기를 닦다가 김태식이 두고 간 현장직 명함을 발견한다. 명함을 쥔 그의 손이 떨린다. 20년 전의 대화가 생생하게 떠오른다. 강현수는 그날 밤의 선택이 옳았는지 20년 동안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왔다. 어두운 창고. 김태식은 피를 흘리며 낡은 카메라와 서류 뭉치를 강현수에게 건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희망으로 뒤섞여 있었다. 김태식과 강현수가 과거를 회상한다. 현수야, 내가 이재문 회장의 비자금 장부를 훔쳤다. 이걸 세상에 폭로해야 이 모든 악몽이 끝난다. 하지만 지금은 안 돼. 회장이 널 이용해 나를 찾을 것이다. 이 장부를 안전하게 숨겨야 해. 이 장부는 이은수를 지킬 유일한 무기다. 나는 도망칠 수 없다. 아이를 잃어버렸잖아. 나는 아이를 지키기로 했어. 당신은 장부 때문에 아이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아니다. 널 지킬 것이다. 그리고 아이는 가장 평범한 곳에 숨겨야 해. 내가 국밥집을 열어. 빚을 지고 국밥을 먹는 아이가 바로 우리 딸 은수임을 알리는 암호다. 그리고 이 국밥 틀 이 안에 장부의 진짜 위치 암호를 새겨 넣을 것이다. 20년 뒤 은수가 20살이 되면 이 암호를 찾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널 믿고 은수를 부탁한다. 이재문 회장의 집착은 상상을 초월해. 오직 내 정직함만이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어. 강현수는 김태식에게 속았다고 생각했다. 김태식은 장부를 숨기는 일에 집중했고 자신은 아이를 지키는 일에만 매달렸다. 하지만 이제 20년이 지나 김태식이 돌아왔다. 강현수는 명함을 구겨쥐며 다짐한다. 김태식, 내가 또다시 이 아이를 장부의 미끼로 이용하게 두지 않겠다. 이번에는 내 방식으로 아이를 지킬 것이다. 9. 펠름 현상 진실의 조각을 맞추다. 이은수는 다음날 아침 강현수에게 현상된 사진과 목걸이 뒷면의 글귀를 보여주며 추궁한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는 진실을 요구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사장님,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이 사진 속 아기가 저 맞죠? 그리고 이 시계의 7시 20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말해주세요. 저는 제 친부모를 찾을 권리가 있어요. 사장님은 제 어머니와 친구였잖아요. 납치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더 이상 저를 속이지 마세요. 저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한 건 알지만 이제 저를 믿고 진실을 알려주세요. 강현수는 결국 고개를 떨군다. 그의 20년 동안의 침묵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다. 맞다. 내 친부는 내 어머니의 희생을 바탕으로 널 지키려 했던 사람이다. 김태식이 내 아버지다. 그는 내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이재문 회장의 모든 부정을 폭로하려 했다. 20년 전 이재문 회장의 비자금 장부 때문에 너는 세상에 없는 아이로 숨겨져야 했다. 너의 어머니는 너를 살리기 위해 장부의 열쇠를 너에게 남기고 떠났다. 나는 너의 친부에게 너를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맹세했지만 너의 친부는 장부를 지키는 일도 포기할 수 없었다. 장부의 열쇠요? 그게 뭐예요? 이은수는 혼란스러움과 충격 속에서 진실의 조각을 맞추려 한다. 내 아버지는 장부를 숨길 장소에 대한 암호를 나에게 남겼다. 그 암호는 바로 국밥 틀에 숨겨져 있다. 강현수는 주방 구석의 낡은 국밥 틀을 가리킨다. 내 아버지는 늘 내 어머니에게 말했다. 가장 평범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 안전지대가 무너지고 있다. 김태식이 나타났고 이제 이재문 회장의 추적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10. 이 실장 추적자의 국밥집 재방문과 압박. 이은수가 국밥 틀을 향해 다가서는 순간 국밥집 문이 강하게 열린다. 이 실장이 단호한 표정으로 들어선다. 그의 등 뒤로는 건장한 남자 2명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이 실장은 김태식의 현장 명함을 테이블 위에 던진다. 강현수 씨, 오랜만입니다. 회장님께 보고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은수 씨, 당신은 이제부터 이재문 회장님의 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친부 김태식은 회장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그는 장부를 훔친 배신자입니다. 그 장부를 내놓고 순순히 따라오면 당신과 강현수 씨 모두 무사할 것입니다.
이 국밥집은 회장님의 뜻대로 폐쇄될 것입니다. 강현수는 낡은 의자를 집어들며 이 실장의 앞을 막아선다. 닥쳐라. 이 아이는 너희에게 가지 않는다. 이 국밥집은 이 아이의 어머니가 지킨 곳이다. 너희 같은 악마들에게 내줄 수 없다. 이 실장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강현수를 강하게 밀쳐낸다. 건장한 남자들이 강현수를 제압하고 벽에 부딪히게 만든다. 강현수는 벽에 부딪히며 고통스러워하지만 이은수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는다. 이은수는 공포에 질려 국밥 틀을 지킨다. 이 실장은 비웃으며 말한다. 국밥 틀? 그게 무엇이든 회장님께 보고될 것입니다. 당신의 친부 김태식이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단서인 것 같군요. 김태식, 이제 나타나라. 내 딸은 이제 우리 손에 있다. 장부를 내놓고 딸을 구해야지. 10일. 국밥 틀의 마지막 단서와 아빠의 눈물. 이은수가 충격 속에서 강현수가 가리킨 낡은 국밥 틀 손잡이로 다가간다. 바로 그때 김태식이 국밥집 뒷문으로 극적으로 나타난다. 그는 이 실장의 추적을 피해 우회하여 도착한 것이다. 그는 딸의 위험을 보자마자 이 실장에게 달려든다. 내 딸에게서 손 떼라, 이 실장. 이재문 회장에게 전해라. 장부는 세상에 곧 공개될 것이다. 이 아이는 너희들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 실장과 김태식은 격렬하게 몸싸움을 시작한다. 그 혼란 속에서 이은수는 국밥 틀 손잡이에 새겨진 글씨를 확인한다. 은수야, 7시 20분의 빛을 따르라. 어머니의 약속. 그리고 국밥 틀의 마지막 홈. 이은수는 국밥 틀의 손잡이에 파인 홈들 중 유독 깊은 홈 하나를 발견하고 그 홈을 누른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찾는다는 결의가 그녀를 움직였다. 딸깍 소리와 함께 국밥 틀 아래 작은 서랍이 열리고 안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와 작은 열쇠가 튀어나온다. 은수야, 그게 장부의 위치를 알려줄 마지막 열쇠다. 도망쳐. 내가 이자를 막겠다. 장부를 찾아 세상을 바꿔라. 이은수는 충격에 휩싸여 강현수와 김태식을 번갈아 본다. 김태식의 눈물은 진실을 증명한다. 이은수는 카세트 테이프와 열쇠를 쥐고 친부의 고백과 생명의 은인의 희생 속에서 국밥집 문을 박차고 뛰쳐나간다. 이 실장이 그녀를 향해 손을 뻗지만 김태식이 그의 앞을 온몸으로 막아선다. 강현수는 고통 속에서도 이은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인다. 가라. 이제 내 운명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내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마라. 12. 국밥집 탈출과 카세트 테이프의 미스터리. 국밥 틀에서 얻은 낡은 카세트 테이프와 작은 열쇠를 쥐고 필사적으로 국밥집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폐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허겁지겁 빨아들였고 귓속에는 혈관이 터질 듯한 굉음이 울렸다. 등 뒤에서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이름을 짓밟았다. 잡아. 놓치지 마. 그녀에게 장부가 있다. 심장은 귓가에 쿵쾅거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겨우 국밥집에서 10여 블록 떨어진 낡고 허름한 자신의 자취방에 도착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옷장 뒤에 숨어 창문 틈으로 밖을 확인했다. 골목 끝에는 검은 세단 한 대가 미동 없이 맴돌고 있었다. 이곳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음을 직감했다. 떨리는 손으로 카세트 테이프를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 넣는다. 카세트 플레이어는 전원이 약해지자 불길한 빛을 깜빡이며 작동을 거부하려 했다. 배터리를 두드려 간신히 전원을 유지시켰다. 테이프에서는 찢어질 듯한 잡음 끝에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은수야, 내 딸아. 내가 이 테이프를 듣는다면 아빠는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미안하다. 나는 실패한 아비다. 20년간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이 안에 내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힌트가 있다. 이 힌트와 7시 20분을 조합해야 장부의 위치를 알 수 있다. 너는 이재문 회장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테이프의 멜로디를 주의 깊게 들어라. 그것이 잃어버린 장소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잡음이 섞여 있지만 음의 높낮이와 템포를 놓치지 마라. 이 소리에는 우리 세 사람이 함께했던 기억 그리고 너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약속의 증표가 담겨 있다. 테이프에서는 멜로디가 아닌 오르골 소리와 섞인 불규칙한 기계적 잡음이 5초 간격으로 반복되었다.
잡음은 마치 낡은 전화기에서 들리는 신호음처럼 들렸다. 오르골 소리가 자신이 납치되던 순간 들었던 그 멜로디임을 확인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13. 고난과 죄책감. 잠시 숨을 고르며 사장님을 떠올린다. 국밥집 문을 나서는 순간 그가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동시에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사장님은 20년 동안 저를 지켜주셨어요. 제가 밥값을 빚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사장님이 제게 생명의 빚을 갚고 계셨던 거예요. 국밥 한 그릇에 담긴 20년의 세월. 그분은 저의 유일한 피난처였는데 저 때문에 저 험악한 사람들에게 잡히셨어요. 아빠도 이제야 만났는데 다시 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계세요. 그분들은 모두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어요. 나는 이제 그들의 운명을 짊어진 사람이다. 이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다. 나는 반드시 살아서 이 장부를 공개해야만 한다. 죄책감에 울음을 터뜨리려 했지만 눈물을 닦고 장부에 집중한다. 낡은 카메라와 몇 장의 현상된 사진, 그리고 어머니의 목걸이와 열쇠만을 챙겨 허름한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방을 나섰다. 방을 나가기 전 방문에 붙은 자신의 낡은 사진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사진 속의 미소는 이제 허락되지 않은 사치처럼 느껴졌다. 14. 7시 20분 아날로그 디지털 결합 해독의 심화. 자취방에서 탈출하여 가장 안전하면서도 동시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장소인 서울역 지하도의 구석진 계단참에 몸을 숨겼다. 지하도 특유의 시끄러운 전동차 소리와 사람들의 발소리가 오히려 존재를 가려주었다. 공중 와이파이를 잡고 해독을 시작한다. 주변의 소음 때문에 이어폰을 귀에 깊숙이 꽂았다. 카세트 테이프의 잡음은 불규칙했지만 노트북의 잡음을 녹음하고 전문 음향 분석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멜로디의 음계를 노트에 그리며 오르골의 고유한 음정이 특정 단어의 알파벳 순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이 잡음은 단순한 잡음이 아니야. 5초 간격으로 반복되는 불규칙한 소리는 다이얼 톤이야. 하지만 너무 낡았어. 맞아. 20년 전 아날로그 전화기의 DTMF 톤이야. 이 톤은 숫자가 아닌 지역 번호나 사내 전화 코드를 의미할 수 있어. 톤을 분석하여 시읒-시옷-기역-시옷이라는 자음 패턴을 도출해낸다. 그리고 멜로디의 음계가 특정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솔-시-레-도. 이 음계는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흥얼거렸던 멜로디의 일부였다. 치읓시옷 기역시옷. 청송건설. 아버지가 일했던 곳. 20년 전 아버지가 숨긴 장소. 이제 장소는 알았어. 하지만 보관소 안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해. 빛 아래 성소라는 암호가 뭘까? 다시 20년 전의 흔적을 찾아 나선다. 일반 포털 검색으로는 나오지 않을 정보였다. 인터넷 고서관 혹은 사이버 옛날 자료 보관소라고 불리는 웹 아카이브 사이트에 접속한다. 수많은 실패 끝에 20년 전 청송건설의 낡은 인사관리 웹페이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페이지를 찾아낸다. 그 페이지에는 폐쇄된 별채에 대한 공식 기록 대신 직원용 게시판이 남아있었다. 게시판에는 직원들 사이에서 사용되던 벽난로 방을 성소라고 부르자는 내용의 농담 섞인 게시글이 발견된다. 15. 이재문 회장의 압력과 침묵. 국밥집 뒷주방은 핏빛과 곰탕 냄새가 섞인 비릿한 악취로 가득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붙잡혀 격렬한 고문을 당하고 있었다. 그는 20년 헌신을 조롱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강현수, 내가 20년을 숨어 지켜온 국밥집의 모든 레시피는 쓰레기가 될 것이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키려 했던 모든 명예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그 아이에게 가르쳐준 국밥의 맛은 이제 배신자의 맛이 될 것이다. 장부의 위치를 말해라. 이 국밥집의 불을 꺼뜨리기 전에 말해. 피를 토하던 강현수는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그저 빚쟁이 단꼴일 뿐이다. 국밥의 맛을 아는 아이가 어디로 가겠나? 가장 따뜻하고 가장 빛이 나는 곳으로 갔겠지. 너희 같은 악마들은 절대 찾지 못할 곳으로. 너희는 인간의 양심이 있는 곳은 영원히 찾지 못할 것이다. 그는 고집에 치를 떨며 국밥집의 낡은 나무 메뉴판을 뜯어 그에게 던진다. 그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다. 좋다. 내 놈은 이곳에서 썩게 될 것이다. 회장님은 장부가 필요하다.
내 딸처럼 아끼던 아이를 희생시키고 장부를 지키겠다는 내 미련이 가상하다. 장부가 있는 곳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 국밥집은 곧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너의 20년 노력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묵비권을 행사한다. 고통 속에서도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충분히 멀리 도망칠 시간을 벌어야 했다. 그는 국밥집 벽에 기대어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짓는다. 은수야, 뛰렴. 국밥값. 이제 다 갚았다. 내가 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16. 절박한 유추빛 아래 성소의 재해석. 서울역 지하도의 소음 속에서 온라인 고서관에서 얻은 청송건설 별채의 직원 게시글과 과거 기사들을 분석한다. 성소가 벽난로가 있는 서재임을 확인했다. 빛 아래 성소. 성소는 벽난로 방이야. 그렇다면 빛은 뭐지? 어머니의 사진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야. 사진 속 어머니의 모습은 벽난로 쪽 창문을 등지고 서 있어. 창문으로 들어오는 해질녘의 빛이 어머니의 그림자를 길게 만들고 있어. 하지만 7시 20분은 해질녘과는 맞지 않는 시간이야. 빛은 물리적 태양이 아니야. 빛은 진실을 비추는 매개체야. 그리고 그 매개체는 바로 이 목걸이 펜던트. 목걸이 펜던트의 크기와 모양이 벽난로 어딘가에 숨겨진 홈과 일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펜던트의 은빛 광택을 바라본다. 이 빛이 20년 만에 진실을 드러낼 열쇠임을 직감한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단서인 7시 20분의 의미를 성소 내부의 장치 작동 시간으로 확신하고 청송건설 보관소로 향하기 위해 움직인다. 노트북과 카메라를 낡은 배낭에 쑤셔넣고 지하도를 벗어나 지상으로 올라섰다. 17. 절박한 구출 시도와 추정망. 국밥집을 빠져나온 그는 부하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그가 갇힌 국밥집의 경계 상황을 파악한다. 그를 구하기 위해 국밥집 주변 하수도를 통해 접근할 계획을 세운다. 좁고 악취가 심한 하수도 입구에서 잠시 숨을 고른다. 현수야, 내가 나 때문에 죽게 할 수는 없다. 20년 전 너는 나 대신 아이를 지켰지. 이번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은수는 장부를 찾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의 시선을 붙잡아야 한다. 나를 향한 그의 증오가 은수를 지켜줄 것이다. 청송건설 현장에서 챙겨온 낡은 폭약들과 타이머를 정밀하게 배치했다. 폭발 타이밍은 그녀가 보관소에 도착할 시간과 맞추어져 있었다. 한편 그는 그녀가 온라인 아카이브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분노한다. 그의 동선과 청송건설이라는 키워드를 조합하여 보관소를 향해 부하들을 급파했다. 그의 딸은 똑똑하다. 그녀는 아날로그 암호를 디지털로 풀고 있다. 그녀가 온라인에서 찾은 장소는 청송건설 보관소일 것이다. 그녀가 빛을 찾기 전에 그곳을 봉쇄해야 한다. 벽난로와 시계, 7시 20분, 다이어리든 멈춰있는 시계든 그 시간과 관련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장부를 확보한다. 18. 보관소 잠입 루트 설계. 청송건설 보관소로 직행하지 않고 보관소 주변의 지형을 탐색한다. 낡은 카메라의 렌즈를 조작해 망원 기능을 활용하여 보관소 주변의 경계 상태와 경비원의 순찰 경로를 살핀다. 경비원들이 30분 간격으로 순찰하며 10분 동안만 건물 뒤편이 사각지대임을 파악한다. 정문 대신 건물 뒤편의 폐수 처리장 옆 작은 환기구를 발견한다. 환기구는 낡고 녹슬어 있었지만 성인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환기구 주변에는 톡한 화학약품 냄새가 맴돌았다. 이곳이 내가 갈 성소다. 아빠가 이 위험한 곳을 매일 감시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야. 가장 비위생적이고 버려진 곳에 진실이 숨겨져 있다니. 환기구를 통해 잠입하기 위해 주변에 버려진 녹슨 철근 조각과 낡은 렌치를 이용해 환기구 덮개를 제거한다. 덮개를 들어 올리자 녹슨 쇠가 긁히는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대한 덮개를 천천히 내려놓고 흙먼지와 곰팡이 냄새를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린 채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간다. 환기구 내부에서 카메라 플래시를 순간적으로 터뜨려 내부의 구조를 파악하고 무너질 듯한 통로를 조심스럽게 지나간다. 19. 폐쇄된 보관소, 청송건설의 성소 내부. 보관소 내부.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코를 찔렀다. 카메라의 야간 촬영 기능을 활용해 빛을 아껴가며 내부를 탐색한다. 내부에는 낡은 건설 자재, 녹슨 철근,
그리고 덮개로 가려진 채 방치된 가구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20년의 세월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던 듯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카세트 테이프에서 해독했던 암호빛 아래 성소를 다시 떠올린다. 이곳이 바로 성소였다. 창고의 중앙에 있는 가장 오래된 자재 더미를 향해 조심스럽게 걸어간다. 벽에 기대어 있던 낡은 거울 하나를 발견한다. 거울은 20년 전의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거울 위에는 오래된 시계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거울 아래 오래된 벽난로 하나를 발견한다. 벽난로는 주변의 낡은 가구들과 달리 흙먼지가 적게 쌓여 있었고 묘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듯 보였다. 벽난로의 낡은 장식은 20년 전 어머니가 좋아했던 유럽식 디자인이었다. 이 벽난로가 평범하지 않음을 직감하며 주변을 더듬는다. 벽난로 주변의 벽돌들이 미세하게 다른 질감을 가지고 있음을 손끝이 느낀다. 20. 압박 7시 20분의 의미. 같은 시각, 그는 청송건설 보관소의 정문 앞에 도착한다. 이미 부하들에게 정문을 부수고 진입할 것을 명령했다. 육중한 강철문이 굉음을 내며 부서지기 시작했다. 김태식, 내 딸은 내 실패작이다. 20년 동안 숨겨온 장부가 이 벽난로 안에 있을 것이다. 김태식은 늘 자신과 그 여자의 추억을 암호로 만들었지. 7시 20분, 그것은 그 여자가 이재문 회장에게 마지막으로 저항했던 시간이다. 나는 내 놈들의 모든 패턴을 알고 있다. 정문이 완전히 부서지고 부하들이 진입하는 소리를 듣는다. 무전기를 들고 내부의 부하들에게 최후의 명령을 내린다. 내부 진입팀은 즉시 벽난로를 찾아라. 7시 20분. 다이어리든 멈춰있는 시계든 그 시간과 관련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장부를 확보한다. 그녀를 발견하면 즉시 생포하라. 21. 목걸이 펜던트와 암호의 물리적 연결. 벽난로 앞에 섰다. 숨을 멈춘다. 벽난로 근처의 벽돌 사이에 작은 홈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홈의 크기는 은빛 목걸이 펜던트와 정확히 일치했다. 홈 주변에는 오래된 나무로 만든 작은 오르골 모양의 장식이 붙어 있었다. 빛 아래 성소. 어머니, 이게 빛이었군요. 눈물을 훔치며 목걸이 펜던트를 홈에 끼워 넣는다. 손가락이 펜던트를 미는 순간 20년의 세월이 응축된 듯한 긴장감이 감돈다. 펜던트가 홈 깊숙이 삽입되자 오르골 장식에서 희미하게 멜로디가 흘러나온다. 오르골 멜로디와 함께 벽난로 위의 석고상이 천천히 회전하며 작은 금고가 모습을 드러낸다. 금고는 투박하지만 견고한 강철로 만들어져 있었다. 금고의 다이얼은 멈춰있는 시계의 시간처럼 7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20년간의 비밀이 마침내 해제되는 순간이었다. 22. 7시 20분, 운명을 해제하는 열쇠. 금고 다이얼을 7시 20분에 맞춘다. 초침 소리 하나 없이 손가락 끝의 감각만이 다이얼을 정확한 위치로 이끌었다. 아버지가 준 작은 열쇠를 금고 손잡이에 꽂아 돌린다. 묵직한 클릭, 소리가 울려 퍼진다. 금고 문이 열리고 안에서 낡은 가죽으로 덮인 투툼한 장부가 나타난다. 장부의 표지에는 청송그룹 비자금 및 비밀 장부라고 적혀 있었다. 장부 옆에는 어머니의 희미한 미소가 담긴 낡은 사진 한 장이 함께 놓여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장부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다. 20년 전 이재문 회장의 모든 범죄 기록, 비자금 내역, 정관계, 로비 명단이 섬세한 필체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장부의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잉크의 냄새와 함께 20년 전의 고통과 폭수심이 느껴졌다. 이 장부는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진실 그 자체였다. 장부를 두 손으로 끌어안으며 20년의 고독과 슬픔을 위로받는다. 장부의 가죽은 차가웠지만 세상의 어떤 국밥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EP 23. 장부의 발견과 추격. 장부를 품에 안는 순간 정문이 부서지며 그와 부하들이 창고 내부로 들이닥친다. 낡은 창고 바닥이 진동하며 먼지가 공중에 떠오른다. 장부를 내놓아라, 은수. 내 아버지의 마지막 실수다. 내가 내 아비가 하려던 일을 막을 것이다. 총을 꺼내들고 위협한다. 공포에 질리지만 장부를 품에 안고 뒷문으로 도망칠 준비를 한다. 부하들은 일사불란하게 포위하려 움직인다. 내 아버지는 장부를 내놓지 않아 죽임을 당했다.
너도 똑같은 길을 갈 텐가? 회장님은 너를 손녀로 받아주려 했다. 너만 장부를 포기하면 안전할 수 있었다. 무덤을 파지 마라. 이 국밥 한 그릇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텐가. 24. 양동 작전과 최후의 희생.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커다란 폭발음이 들려온다. 그가 차량 주변에 작은 폭약을 설치하고 구출 작전을 감행한 것이다. 폭발음과 함께 보관소 내부에 전기가 나가고 창고는 일순간 암흑에 휩싸인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른다. 은수야, 뒷문으로 나가. 숲을 따라 해질녘에 멈췄던 곳으로 가거라. 그곳이 내 어머니의 마지막 안식처다. 그 누구도 찾지 못할 곳이다. 자신이 장부를 가진 것처럼 위장하고 그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린다. 그는 총을 든 채 달려든다. 김태식, 내가 기어이 나타났구나. 장부를 내놓아라. 장부는 이미 은수의 손에 있다. 나는 너희들을 막을 것이다. 나는 이제서야 아버지가 되었다. 내 딸은 너희 같은 악마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패배했지만 은수는 승리할 것이다. 그와 최후의 격투를 벌인다. 그들의 몸싸움은 낡은 창고의 자재들을 부수며 격렬하게 이어진다. 피를 토하면서도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 그는 마지막 순간 멀리 도망치는 그녀의 그림자를 확인하고 희미하게 미소 짓는다. 나의 7시 20분은 이제 끝났다. 은수의 시간이 시작된다. 25. 절박한 탈출 숲속 추격전. 외침을 듣고 어둠 속에서 뒷문으로 몸을 던진다. 장부를 품에 안고 숲이 우거진 보관소 뒷산을 향해 달린다. 뒤에서는 총성과 함께 부하들이 숲으로 쫓아오는 소리가 들린다. 숲속은 어둡고 습했으며 나뭇가지들이 얼굴과 팔을 핥히었다. 낡은 카메라의 렌즈를 조작해 희미한 빛을 얻는다. 마지막 메시지를 떠올린다. 숲을 따라 해질녘에 멈췄던 곳. 수풀에 몸을 숨기고 부하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그 짧은 순간 발자국을 감추기 위해 흙과 낙엽을 뿌리고 젖은 땅 대신 마른 나무 뿌리를 밟으며 동선을 숨긴다. 카메라의 끈을 풀어서 덤불에 매달아 부하들의 주의를 끈 다음 반대 방향으로 전력 질주한다. 아빠, 사장님, 제가 반드시 이 장부를 세상에 공개할게요. 당신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장부의 무게는 제 운명의 무게예요. 이 진실이 반드시 빛을 봐야 해요. 저는 이제 도망자가 아니라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나는 이제 당신들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간다. 26. 어머니의 안식처 멈춘 시계의 마지막 의미와 장부의 봉인. 숲을 헤쳐나가며 마침내 해질녘 노을이 비치는 작은 언덕에 도착한다. 공기는 숲속과는 달리 깨끗하고 시원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석등 하나가 홀로 서 있었다. 석등 주변은 야생화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석등 아래 흙 속에서 작은 비석을 발견한다. 비석에는 운명을 바꾼 여자 7시 20분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비석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낡은 가죽 시계가 7시 20분에 멈췄던 이유가 이곳을 기억하게 하려는 어머니의 마지막 장치였음을 깨닫는다. 시간은 멈췄지만 진실은 흐르고 있었다. 품속의 장부를 꺼내 석등 아래 깊숙이 숨긴다. 장부를 돌로 덮고 주변의 흙과 낙엽 그리고 야생화로 완벽하게 위장한다. 장부가 안전하게 봉인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안도감과 동시에 극도의 슬픔을 느낀다. 그때 부하들이 언덕 아래쪽에서 그녀를 발견하고 총을 겨눈다. 부하들이 가까이 왔을 때 장부가 아닌 낡은 카메라를 든 채 언덕 아래로 몸을 던진다. 부하들은 그녀를 뒤쫓는다. 장부를 어머니의 안식처에 맡긴 채 장부를 가진 것처럼 위장하며 추격을 유도한다. 부하들이 쫓아 언덕 아래로 사라지자 석등 근처에는 노을빛만이 맴돌았다. 27. 새로운 더 절망적인 새벽의 미끼. 보관소로 돌아와 그의 시신을 확인하고 격분한다. 장부가 손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머니에서 발견한 낡은 메모를 본다. 메모에는 해질녘 7시 20분이라는 글귀와 함께 석등을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언덕에 도착했다. 석등 주변을 면밀히 수색한다. 그의 심리를 읽어내 장부가 이곳에 숨겨져 있음을 직감하지만 그녀의 도주로 인해 시간이 부족했다. 그를 데려오게 한다.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그는 그녀가 도주한 언덕 아래의 작은 폐가 오두막으로 끌려간다. 그에게 최후의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
내가 지키려던 국밥집의 모든 레시피는 쓰레기가 될 것이다. 내가 20년간 지킨 명예는 아무 의미 없다. 내 딸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내 국밥을 먹고 자란 아이는 은혜를 갚으러 올 테니까. 너의 희생은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장부를 포기하고 내 딸을 살릴지 아니면 내 딸이 장부를 가지고 죽게 할지 선택해라. 은수. 은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다. 그녀는 너희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나는 빚을 다 갚았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언덕 아래 어둠 속에 숨어 그가 오두막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한다. 장부를 안전한 곳에 숨기는 데는 성공했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 눈빛은 이제 절망과 분노 그리고 장부를 공개할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장부를 공개할 방법, 그를 구출할 방법, 이재문 회장에게 복수할 방법, 세 가지 운명의 갈림길에 서서 밤이 새도록 고뇌한다. 그녀의 앞에는 이제 고독한 전쟁만이 남아 있었다. 28. 절망 속의 국밥과 역습의 설계. 동이 완전히 트지 않은 새벽. 오두막 주변의 숲속에 몸을 숨겼다. 오두막 안에서는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다. 이대로는 안 된다. 장부를 공개함과 동시에 그를 구출해야 했다. 두 가지 임무를 동시에 완수하기 위해 20년 전의 빚을 갚기로 결심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이야. 그가 내게 가르쳐준 국밥. 그 국밥에 담긴 진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야. 국밥집으로 돌아가야 해.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일 거야. 그녀는 그들의 심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재문 회장의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며 장부를 공개할 시간은 모두가 가장 혼란스러운 시간이어야 했다. 언덕으로 다시 올라가 장부를 꺼냈다. 장부는 축축했지만 잉크는 번지지 않았다. 낡은 카메라로 장부의 핵심 페이지들을 빠짐없이 촬영한다. 그리고 장부를 다시 석등 아래 봉인하고 미끼로 사용할 폭사본 서류만 챙겼다. 오두막을 떠나기 전 낡은 카메라의 렌즈를 조작해 오두막 내부를 비춘다.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었지만 발견하고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눈빛에 담긴 마지막 응원을 가슴에 새기고 국밥집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을 시작한다. 29. 최후의 국밥, 진실의 배달. 국밥집 주변은 폐허가 되어 있었다. 유리가 깨지고 집기가 나뒹굴고 있었다. 주변은 부하들이 삼엄하게 경계하고 있었다. 국밥집 뒤편 20년 동안 그가 쓰던 낡은 재료 보관실을 통해 잠입한다. 보관실은 늘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마지막까지 그의 헌신이 묻어 있었다. 국밥집 주방으로 들어선다. 냄비에는 아직 식지 않은 곰탕 육수가 남아 있었다. 능숙하게 불을 켜고 육수를 데우기 시작한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이 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20년의 빚, 두 아버지의 희생, 그리고 어머니의 복수가 담긴 최후의 증거였다. 새벽 7시 방송국과 언론사 몇 곳에 청송그룹 비자금 장부 공개라는 익명의 메일을 보낸다. 메일에는 촬영한 장부의 핵심 페이지 사진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전 9시 국밥집에서 진실의 국밥이 배달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긴다. 오전 8시 30분 가장 깨끗한 국밥 그릇에 곰탕을 담고 그 위에 장부 복사본을 덮어 포장한다. 포장 겉면에는 7시 20분의 국밥이라는 글귀를 매직으로 적었다. 국밥을 들고 국밥집 정문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간다. 경계하던 부하들이 당황하여 포위한다. 그들 중 하나가 총을 겨눈다. 멈춰. 장부를 내놓아라. 장부는 이미 세상에 배달되었다. 이것은 그들의 심장을 찌를 진실의 국밥이다. 너희들의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국밥이야. 국밥을 부하들에게 던지듯 내려놓고 그가 갇힌 오두막 쪽을 향해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한다. 부하들은 국밥 그릇을 주워 장부 복사본을 확인하고 동시에 휴대전화로 쏟아지는 속보와 메일을 확인하며 경악한다. 이미 진실은 세상에 퍼지고 있었다. 30. 결말 빛의 귀환과 운명의 7시 20분. 그가 갇힌 오두막 앞. 국밥집에서 장부가 공개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복사본을 던지고 달아났다는 사실을 무전을 통해 전해 듣는다. 격렬하게 분노한다. 젠장.
내 아비의 장부 따위가 뭐라고. 회장님께 이 꼴을 보일 순 없다. 마지막 발악으로 그를 인질로 잡고 오두막 밖으로 끌어낸다. 남자 장부를 내놓아라. 아니면 내 국밥 스승은 여기서 죽는다. 숲속에서 뛰어나온다. 손에는 무기가 아닌 낡은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장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진실은 이미 퍼졌어. 너희들의 끝이 왔어. 그가 총구를 그에게 겨눈다. 그때 숲속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온다. 헬리콥터는 언론사 로고를 달고 있었다. 보낸 메일과 장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이다. 헬리콥터의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오두막과 그를 비춘다. 이 상황은 그가 예상하지 못한 최악의 전개였다. 진실이 세상에 공개되었고 자신이 살인자이자 범죄의 공범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될 위기에 처했다. 당신은 그가 20년 동안 지켜온 사람이야. 그를 놔줘. 마지막으로 이성을 잃고 총의 방아쇠를 당기려 한다. 바로 그때 고통 속에서도 최후의 힘을 쥐어짜 그를 밀쳐낸다. 총구가 빗나가면서 공중에 총성이 울린다. 이 충격으로 비틀거리다가 헬리콥터 불빛 아래 오두막 근처의 낡은 도랑에 미끄러진다. 도랑에는 녹슨 파이프와 낡은 철근이 가득했다. 파이프의 몸이 꿰뚫린 채 고통스러워하며 헬리콥터의 불빛 아래에서 최후를 맞이한다. 그의 얼굴은 헬리콥터 카메라에 적나라하게 담긴다. 쓰러진 그에게 달려간다. 이미 피투성이었지만 의식이 남아있었다. 은수야, 내가 이겼다. 장부, 공개되었구나. 너는 진정한 나의 제자다. 사장님, 제가 늦었어요. 국밥을 한 그릇 더 끓여드릴게요. 희미하게 미소 짓는다. 손목시계는 충격으로 멈춰 있었다. 정확히 7시 20분을 가리키며. 에필로그. 몇 달 후 이재문 회장은 구속되고 청송그룹은 해체된다. 그가 남긴 비자금은 전액 환수되어 공익재단에 귀속된다. 국밥집으로 돌아온다. 국밥집은 말끔하게 수리되었다. 그와 그의 사진, 그리고 그가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그의 미소 사진이 주방 한쪽에 걸려 있었다. 능숙하게 국밥을 끓인다. 손기술은 이제 20년 전 그가 보여주었던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국밥 그릇을 들고 국밥집의 문을 열었다. 따뜻한 김이 새벽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다. 어서 오세요. 국밥 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첫 손님은 평범한 노인들이었다. 그들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주문한다. 국밥을 내어주며 미소 짓는다. 이제 따뜻한 국밥이 세상을 위로할 시간이었다.